자다가 갑자기 높은 곳에서 뚝 떨어지는 느낌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난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사실 이건 뇌가 보내는 긴급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서도 어제 무리해서 그렇겠지라며 방치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잠꼬대인 줄 알았던 증상이 파킨슨병이나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든 사이 뇌와 몸에서 벌어지는 소름 돋는 수면 현상 10가지, 의학적 원인과 완벽한 극복법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수면 놀람증과 감별해야 할 질환들. 가장 먼저 자다가 움찔하며 깨어나는 현상, 바로 수면 놀람증입니다. 사람이 수면에 빠져들 때는 심박수가 떨어지고 근육이 이완되어야 하는데 극심한 피로나 카페인 섭취 등으로 인해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뇌간의 망상체 신경에서 발생하는 신호 오작동으로 추정합니다. 즉, 근육이 이완되는 정상적인 과정을 뇌가 진짜로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것으로 착각해 방어 기제로 근육을 수축시키는 것이죠. 진화론적으로는 과거 나무 위에서 자던 영장류 조상들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생존 본능이 남은 것이란 가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움찔하는 현상이 단순한 수면 놀람증이 아니라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불쾌감 때문에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하지 불안 증후군을 의심해야 하며, 수면 중 자신도 모르게 하지가 반복적이고 리드미컬하게 움직인다면 주기성 사지 운동 장애일 수 있으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수면 놀람증은 찰나의 놀람으로 끝나지만 자다가 종아리 근육이 찢어질 듯 딱딱하게 굳으며 악소리 나는 고통이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치명적인 부작용을 숨긴 야간 다리 경련. 두 번째는 한밤중에 끔찍한 불청개, 야간 다리 경련입니다. 수면 중 종아리나 허벅지 근육이 급격하게 수축한 뒤 다시 이완되지 않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주로 낮 동안 수분 섭취가 부족했거나 딱딱한 바닥에 오래 서 있었을 때 발생하지만,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계열 약물이나 혈압약, 이뇨제 등의 특정 약물 복용이 숨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 올 때는 즉시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 10초에서 15초간 부드럽게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해야 합니다. 한때 이 증상 치료에 퀴닌이라는 약물이 쓰이기도 했으나 부작용이 잠재적 이점보다 훨씬 커서 현재는 의학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리의 고통도 끔찍하지만 잠들려는 찰나 내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폭발성 머리 증후군과 뇌 신경계의 오류. 세 번째 현상은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폭발성 머리 증후군입니다. 잠이 막 들거나 깰 무렵 머릿속에서 쾅 하는 폭발음이나 총소리가 들리는 환각 현상으로 심박수가 치솟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중증 뇌질환은 아니며 스트레스와 불안 혹은 수면 중 귀 안쪽의 구조물의 미세한 움직임과 관련된 신경학적 오류로 추정됩니다. 증상이 심해 일상에 지장을 준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신경활동에 영향을 주는 항경련제, 삼한계 항우울제 혹은 칼슘 동로 차단제 등을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폭발성 머리 증후군이 단순한 청각 환각이라면 소리를 넘어 내 눈앞에 기괴한 형상이 보이고 누군가 나를 만지는 느낌이 드는 증상은 무엇일까요? 공포의 수면 환각. 네 번째는 헛것이 보이고 들리는 수면 환각입니다. 잠이 들 때 나타나는 인명기 환각과 잠에서 깰 때 나타나는 각성기 환각으로 명확히 나뉩니다. 방 안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받거나 괴기스러운 형태를 보게 되는데, 종종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수면마비, 즉 가위눌림 현상과 동반되어 나타나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엄청난 공포를 줍니다. 이런 무서운 환각에서 간신히 깨어나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침밥까지 다 먹었는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게 여전히 꿈속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고 소름이 돋을까요? 영화 인셉션의 현실판, 거짓 깨어남. 다섯 번째는 생생한 이중꿈, 거짓 깨어남입니다. 실제로 잠에서 깨지 않았음에도 잠에서 깨어나 일상적인 아침 일과를 수행하는 꿈을 꾸는 현상입니다. 자각몽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거짓 깨어남 상태에서는 글씨를 읽기가 매우 어렵고 벽에 걸린 그림이 낯설게 보이는 등 상황이 묘하게 어긋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전신마취에서 깨어나는 동안 거짓 깨어남을 연속으로 약 100회 경험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끝없는 꿈에서 간신히 탈출해 진짜로 눈을 떴지만 여전히 머리에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몽롱하다면 뇌가 아직 수면 상태인 것입니다. 아침의 좀비 상태, 수면 관성 극복법. 여섯 번째, 수면 관성입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 억지로 깨어났을 때 뇌의 전두엽 기능이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아 길게는 2시간에서 4시간까지 인지 능력, 반응 속도, 의사결정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과학적으로 극복하려면 인간의 90분
수면 사이클 주기에 맞춰 기상 시간을 6시간 혹은 7시간 30분 단위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기상 30분 전부터 서서히 밝아지는 스마트 조명을 활용해 자연광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고 수학 문제나 사진 찍기 등의 미션을 수행해야만 꺼지는 알람 앱을 사용해 전두엽을 강제로 자극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의 몽롱함은 미션 알람으로 이겨낼 수 있다지만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할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뇌가 멈춰버린다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배영 사고의 숨은 주범, 미세 수면과 첨단 기술. 7번째 증상은 1초에서 15초 사이의 찰나 동안 뇌가 완전히 수면 상태에 빠져드는 미세 수면입니다. 고속도로나 산업 현장에서 눈을 뜨고 있는데도 뇌 기능이 멈춰버리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트럭 사고 블랙박스 분석 결과 단순히 눈을 감는 것뿐만 아니라 자세가 흐트러지고 주변 환경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기존에는 눈 깜빡박임을 관찰하는 카메라 방식을 썼지만 정확도가 60%부터 70%까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CNN이나 LSTM 같은 딥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뇌파와 심전도를 분석함으로써 정확도를 8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심지어 귀 뒤에 부착해 신체 움직임 중에도 잡음을 9에서 19dB까지 줄여주는 웨이크라는 최첨단 웨어러블 센서까지 등장해 작업자의 목숨을 구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 뇌가 자버리면 큰 사고가 나지만 반대로 뇌가 깊이 잠든 상태에서 몸만 깨어 돌아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억 없는 야간 배회, 비렘 수면, 사건 수면. 8번째는 가장 깊은 서파 수면 단계에서 뇌가 불완전하게 깨어나 발생하는 기렘 수면, 사건 수면입니다. 침대에 앉아 혼란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는 혼동각성, 침대 밖을 걸어다니는 목류병, 극도의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심박수가 폭발하는 야경증으로 나뉩니다. 이 증상들은 타인이 행동을 억제하려 해도 반응이 없거나 오히려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다음날 아침 자신이 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행동이 깊은 잠이 아니라 꿈을 꾸는 단계에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라 치매의 알람일 수 있습니다. 꿈을 현실로 연기하다. 렘수면 행동장애. 9번째는 병원 진료가 가장 시급한 렘수면 행동장애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렘수면 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뇌가 몸의 근육을 마비시켜 다치지 않게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안전장치가 고장나면 꿈속에서 싸우거나 쫓기는 행동을 침대 위에서 주먹질과 발길질로 그대로 재현하게 됩니다. 보통 수면 시작 후 90분가량 지난 시점부터 나타나며 정말 무서운 점은 50세 이상 노년층에서 1차성으로 이 질환이 발생할 경우 향후 파킨슨병이나 루이소체 치매 같은 치명적인 퇴행성 뇌질환으로 진행될 확률이 무려 8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치매로 이어질까봐 너무나 두려우신가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사례를 보시면 치매나 렘수면 행동장애인 줄 알고 절망했던 환자가 전혀 다른 병으로 밝혀져 기적처럼 완치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치매로 위장한 수면 내전증 발작의 놀라운 임상 사례. 마지막 10번째, 수면 다원 검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야간 내전증 발작입니다. 70세의 한 자영업자 남성은 2년 전부터 심각한 기억력 저하를 겪어 운영하던 판매점 업무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신경심리 정밀 검사 결과 기억 능력이 하위 1.5%까지 떨어져 치매가 강하게 의심되었습니다. 게다가 자다가 일어나 허공에 손을 흔들고 주먹을 치는 이상행동까지 보여 앞서 말한 렘소면 행동장애로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밀 수면 다원 검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자의 이상행동은 꿈을 꾸는 렘수면이 아니라 수면 개시 1시간 이내인 얕은 비렘 수면 단계에서 불과 25초간 나타났습니다. 결정적으로 일반적인 6개 뇌파 전극이 아닌 두피 전체를 덮는 정밀 전극으로 뇌파를 샅샅이 기록한 결과 이상행동 당시 환자의 좌측 전측 두부에서 뇌전증, 즉 간질을 뜻하는 율동성 발작 뇌파가 선명하게 포착된 것입니다. 이 환자는 치매나 수면장애가 아니라 수면 중에만 측두엽 뇌전증 발작이 일어나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가 손상받고 있었던 것이죠. 곧바로 항뇌전증 약물을 투여하자 수면 중 이상행동이 완벽히 사라진 것은 물론 바닥을 기던 기억력과 인지기능까지 병에 걸리기 전 상태로 100%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길고 깊이 있는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가벼운 수면 경련과 다리 경련을 관리하는 법부터 치매의 전조 증상인 렘수면 행동장애 그리고 정확한 뇌파 검사 하나로 치매 오진을 막고 기억력을 되찾은 놀라운 뇌전증 완치 사례까지 모두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이 지식만 잘 기억해 두셔도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과 내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오늘도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